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양대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 초반,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중후반 이후 급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주변 증시 그닥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특히 중국 증시는 장 마감 때쯤 또 다시 하락으로 확 기울면서 그닥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0.42%, 물론 아침 시초가보다는 조금 낮게 끝나서 음봉의 흐름입니다만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출발해서 더 상승하는 양봉의 흐름으로 1.26% 상승 마감했죠. 종목별 장세의 연장선상이기는 한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주변 증시 대비 강한 흐름,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 영향 분명히 있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특히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이 미국 시장을 이끌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정부 정책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종목별, 테마별로 일어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3천억 넘게 매수했다가 조금 줄이긴 했지만 선물 매매로 완전히 선물 매매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가지고 노는 거 보이시죠? 주식은 계속 팔되 우리는 이거를 선물 옵션에서 최대한 가지고 놀면서 우리 먹을 거 먹을 거야, 이러는 투의 매매 동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기관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매수 주체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매수 주체가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관심 상위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펄어비스가 관심 종목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게임주가 올라와 있는데요. 펄어비스 오늘 급등이라고 할 정도의 상승 마감이죠. 7% 정도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검은 사막 모바일, 바로 오늘 26일 중국에서 오픈한다 그랬거든요. 중국 흥행 기대감의 강세라고 했는데 흥행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요, 오늘 새벽에, 새벽도 아니죠, 아침에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 다운 순위 1위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급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중국 공략 성공한 검은 사막 모바일, 펄어비스 주가 좋다 좋아. 펄어비스의 게임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인데요.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판호가 열리지 않았었죠. 그런데 검은 사막 모바일이 드디어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iOS 다운로드 수 1위. 상당히 이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더군다나 중국의 시장을 두드리는 첫 번째 게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다른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되겠지만은 펄어비스가 벌써 10개월 전에 판호 허가받은데 인제 오픈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에서의 호재는 펄어비스 단독으로 일단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그동안 이 판호 열리고 이러한 부분, 소위 일정 매매라고 하죠. 벌써 한 달 전부터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두드리다가 실패하고 또 두드리다가 실패하고 딱 오픈이 되면서 저점 찍고 박스권 하단에서 인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요즘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장이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요, D-Day까지 '아 이거 혹시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밀어붙인 다음에 D-Day 딱 성공하는 거를 보고 땡겨 버리는 흐름이 최근의 흐름이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되는 흐름, 이 박스권 상단 일단은 돌파, 성공 여부에 다르겠지만요,
요번 주 내에 이거 돌파해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중국 입성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뿐만이 아니고 현대, 모비스, 만도 자동차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 바로 이 부분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자동차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기아 어닝 서프라이즈의 동반 상승, 기관 매수세에 몰렸다. 이런 뉴스. 오늘은 외국인도 같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뭐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자동차 회사라든가 일본 자동차 회사, 지금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 부족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현대차, 기아는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19만 원 이상은 가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만 원에서 현대차입니다. 일정 부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밀려서 끝납니다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위에서 놀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래, 즉 19만 원 아래는 싸다라는 인식 그대로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기아차, 역시 기아차죠. 제가 기아를 조금 더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를 매겼을 때 훨씬 더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아가 오늘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상대적인 강세 보입니다. 그러면서 82,000원에 앞에 저항 돌파 바로 했죠.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요. 기아가 조금 더 강세 요인이 있고요. 88,000원, 9만원 요 선까지는 1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유지를 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도 부품주죠. 이 저항선 돌파하다가 실패하는 듯 하다 다시 돌파를 합니다. 이 안에 와야 된다고 했어요. 66,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현대모비스까지 보시죠. 현대모비스 아직 바닥권입니다만 현대모비스 제자리 분명히 찾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힘을 내면서 특히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자, 한번 보죠.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 정부가 밀어준다. 주가 쭉쭉. 이거 내용 잠깐 살펴보면은 윤 당선인 바이오 업계 지원하겠다라는 거겠죠. 이제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국정 과제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특히나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거의 제약바이오에서는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 헬스 분야 미래 먹거리,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향후 신정부에서 밀어주는 업종,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바닥권에서 올라온 흐름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셀트리온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한번 보시죠. 1년 반 동안 하락했습니다. 고점 찍고 1년 반 동안. 분명히 저는 여기에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못 버린 부분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 중간중간 단타 정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빠집니다. 3분의 1 토막이죠, 거의. 이제서야 반등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항대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대시세가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반등 정도, 중기 정도라기보다는요. 많이 올라가서 한 20만 원 선 전후 여기 선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정도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죠. 신저가 깼었습니다. 어제. 그렇죠? 신저가를 어제 깼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급반등합니다. 바로 이 부분도 1년 반 동안 내리 빠졌습니다. 이만큼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반등다운 반등 전혀 없었죠.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올 정도, 8만 원 선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는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되, 대시세 다시 이거 고점 뚫고 갈 거야,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한번 보시죠. 움직일 때 가장 발빠르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었는데 오늘은 그닥 크질 않네요. 예, 고점 26만 원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났죠. 이 종목은 더 많이 빠졌어요. 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이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네요. 선을 그어놓은 거 보니까 여기에서 매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10만 원 선 넘어서는 10만 5천 원 선, 예, 그 정도를 목표로 한번 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테마로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베셀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여기 특징주 베셀, 윤정부, 신정부, 앞으로는 신정부에서 미래 먹거리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씩 둘씩 지금 순환매로 이루면서 또 올라가네요. 1700조 규모의 UAM 상용화에 급등했다. UAM, 이게 무엇이냐? 한번 보시죠. 도심항공교통. 도심항공교통.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뭐 이런 데에서 사진들. 뭐 헬리콥터 같은 드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UAM,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실증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현대차라 그룹에서 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데에서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 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베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베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 출발해 가지고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2월 달 뭐 선거 전부터 어느 정도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미리 잡고 돌려 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거기서 물량을 한번 맞고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관련주로 기산텔레콤 상한가죠. 그리고 파이버프로, 이 종목 역시 같은 테마주로 엮여 있고요. 네온테크, 이 종목도 역시 같은 테마로 엮여 있는데 역시 이 가운데에서 베셀이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베셀. 그러니까 이 베셀을 기준으로 베셀이 무너지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무너진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단기 접근을 주로 하시되 깊숙한 조정이 오늘 시초가 아래 만약에 온다면 뭐 며칠 뒤라도요. 그때 접근 가능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UAM, 바로 이러한 부분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향후에도 뭐 중간중간 정부의 뭐 이렇게 한마디 뉴스가 나오면은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테니까 이 종목들 관심주에 꼭 넣어 두시고요. 조정이 조금 있다. 뭐 5일선을 저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5일선 기대는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때 한번 접근하시되 대장주 위주, 베셀, 바로 이 종목 위주로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오늘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증시 반등에 따른 반등인데요. 미국 증시 흔들림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목표가는 2850포인트인데요. 2800포인트와 2600포인트 이 사이에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 조금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예, 조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만 힘내시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오늘 급등한 종목들, 그리고 돌아서는 종목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아 올라왔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도 이츠한불이라든가 오늘 전 고점 베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니모리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제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주 성격의 흐름으로 앞으로 이슈가 나올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더 올라갈 여지를 남겨놓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종목별 접근 아직 충분하다. 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더라도 예,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환율 고공권 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무너지는 환율의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증시는 급반등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